70세에도 50세처럼 보일 수 있다. 믿기십니까? 거울 앞에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기미가 번지고 건버섯이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미룬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과학으로 설명되고 생활로 이어집니다. 근거는 분명해요. 자극적인 민간요법은 오늘 금지합니다. 값비싼 시술만이 답도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에만 지지 않습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40년 넘게 진료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의 피부를 지켜왔습니다.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위험한지 압니다. 오늘 그 핵심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생활 언어로 차근차근 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은 작게 그러나 꾸준하게 갑니다. 기본은 자외선 차단과 보습입니다. 여기에 과학이 검증한 팩을 더합니다. 또한 식습관과 수면을 함께 바꿉니다. 피부는 발과 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도 두 갈래로 가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오시면 길이 보입니다. 정확한 재료와 분량을 알려드립니다. 민감 피부를 위한 주의도 강조하겠습니다. 병원 치료와 병행하는 요령도 드립니다. 여러분도 거울 볼 때 속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다독일 해법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기 쉬운 단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한 달 뒤가 달라집니다. 2달 뒤에는 주변이 먼저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저는 길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첫걸음을 떼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맑은 톤이 펼쳐집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가장 흔한 건버섯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60세 이후에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부위에 주로 생깁니다. 얼굴, 손등, 목, 가슴 부위에 잘 나타납니다. 표면은 딱딱하고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손끝으로 만지면 돌기 같은 촉감이 납니다. 색은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합니다. 둥글고 경계가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점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보다 더 거칠고 불규칙합니다.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질 때 생겨납니다. 햇빛이 누적되면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합니다. 그 세포들이 한 곳에 모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버섯의 정체입니다. 이제 기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미는 멜라스마라고 불립니다. 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신과 폐경기에 잘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자외선도 큰 역할을 합니다. 기미는 피부에 번지는 얼룩처럼 보입니다. 경계가 흐리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돌출은 없습니다. 옅은 갈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합니다. 양쪽 광대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좌우가 비슷해 보입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강해 더 짙어집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옅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반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생기는 변화입니다. 햇볕을 많이 받은 피부에 잘 생깁니다. 평평하고 경계가 또렷합니다. 손등이나 팔에 자주 나타납니다. 크기는 다양하지만 둥글고 색은 갈색입니다. 건버섯처럼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만져도 매끈한 편입니다. 따라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원인을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노출입니다. 실내에서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도 도움됩니다. UVA는 깊이 침투해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모자와 선크림은 기본 보호 장치입니다. 실내 창가에서도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임신과 폐경기는 큰 전환기입니다. 에스트로겐이 흔들리면 멜라닌이 늘어납니다.
복용 약물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회복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균형이 깨집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건조해집니다. 혈당 급등은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네 번째는 나이와 생활 환경입니다. 도시 미세먼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톤을 어둡게 합니다. 이제 구분 포인트를 다시 짚겠습니다. 건버섯은 돌출과 거친 표면이 핵심입니다. 기미는 대칭적 번짐과 평평함이 특징입니다. 반점은 납작하고 경계가 또렷합니다. 얼굴과 두피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머리숱이 줄면 두피가 더 노출됩니다. 두피의 거친 패치는 광선 각화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료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홈케어를 경계하세요.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는 자극이 큽니다. 인터넷 유행법은 검증되어야 안전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농촌에 사시는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햇볕 아래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모자를 쓰지 못하고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얼굴과 두피에 건버섯이 가득 생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크기가 커지고 색이 짙어졌습니다. 손자 돌잔치 사진에서 본인 얼굴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가족 권유로 피부과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후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햇볕 손상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햇볕을 막는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이후 주 1회 팩과 규칙적 수면을 시작했습니다. 2달 후 피부결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색소가 옅어지고 탄력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건버섯과 기미는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의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일 때 미리 살펴야 합니다. 방치하면 크기와 색이 점점 심해집니다. 때로는 병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하세요. 거울로 대칭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안과 밖의 건강을 함께 보여줍니다. 따라서 원인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이 됩니다. 피부 변화는 단순히 노화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크기 변화입니다. 반점이나 검버섯이 갑자기 커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몇 달 사이 2배 이상 커졌다면 반드시 검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색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갈색이었는데 점점 검게 변합니다. 혹은 한 병변 안에 색이 여러 개 섞여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피부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의 변화입니다. 원래 건버섯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렵거나 따가워집니다. 또는 출혈과 진물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보고된 자료에서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노인성 병변의 약 23%가 악성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광선각화증이라는 병변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거친 각질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조기 검사가 가장 안전합니다. 72세 여성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넘게 이마와 볼에 반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용 문제라 생각하고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변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색도 짙어지고 표면이 울퉁불퉁 변했습니다. 가렵고 피까지 나자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피부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결국 레이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경고 신호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변화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자가 검진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볼 때 단순히 색만 보지 마세요. 손끝으로 만져보고 표면을 확인하세요. 딱딱해졌는지 울퉁불퉁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위치입니다. 햇볕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가 가장 위험합니다. 얼굴, 두피, 손 등 목 부위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숱이 줄어든 분들은 두피 검사가 필수입니다. 작은 돌기나 거친 패치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보여야 합니다. 피부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공률이 높습니다. 5년 생존율이 90% 이상 보고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되면 전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처음에는 건버섯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진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내내 사용해야 합니다. 맑은 날뿐 아니라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모자와 긴 소매 옷도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몸의 면역력이 높아야 피부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부 변화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경고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기 발견과 예방이 곧 최고의 치료입니다. 피부과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냉동 치료, 레이저, 화학 필링이 있습니다. 먼저 냉동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액화 질소로 병변을 순간적으로 얼립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되어 떨어집니다. 시술은 간단하고 통증도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흉터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정밀하게 빛을 조사해 병변을 제거합니다. 색소와 각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흉터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반응 차이가 큽니다. 한 번에 좋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 필링입니다. 약물을 피부에 도포해 각질층을 벗겨냅니다.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잔주름과 색소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민감한 분은 자극이 심합니다. 시술 후 불금증이나 따가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 적합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치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미 생긴 병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시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햇볕 차단을 하지 않으면 금세 재발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짧습니다. 한 여성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번의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기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름 한철이 지나자 다시 짙어졌습니다. 의사는 반복 시술보다 생활 관리가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꾸준한 예방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시술은 시작일 뿐이고 유지가 중요합니다. 피부는 계속 외부 환경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병원과 집에서의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오래 지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철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과 보습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술 효과도 오래 갑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시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로 만드는 팩을 권장합니다.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 팩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강해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보습력이 뛰어나 주름 개선에도 도움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들기름 한 큰술을 넣어 섞습니다. 꿀 한 큰술을 추가해 다시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율가루 한 큰술을 넣습니다. 농도가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사용 전 패치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팔 안쪽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봅니다. 붉어짐이나 가려움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있다면 바로 닦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바릅니다. 눈과 입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을 고르게 펴 바른 뒤 15분 둡니다.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마지막에는 찬물로 모공을 조여줍니다. 효과를 더 높이는 팁이 있습니다. 보습 크림 전 단계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름 사이에 영양이 더 잘 스며듭니다. 피부가 한층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단, 너무 자주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보관과 위생도 중요합니다. 남은 팩은 바로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변질 속도가 빠릅니다. 도구는 사용 전후 깨끗이 소독하세요. 용기는 끓는 물로 간단히 소독해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깨는 오래전부터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피부에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색소 침착을 완화합니다. 특히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효과적입니다. 들깨가루는 입자가 곱습니다.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자극은 적지만 효과는 충분합니다. 피부톤을 맑게 하고 윤기를 줍니다. 꾸준히 하면 피부가 한층 밝아집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 한 큰술을 준비합니다. 꿀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여기에 요구르트 한 큰술을 넣습니다. 우유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농도가 적당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세안 후 맨 얼굴에 골고루 바릅니다. 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씻어냅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세요. 끝나면 반드시 찬물로 마무리하세요. 모공을 조여주어 탄력을 높여줍니다. 세안 후 보습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각질 제거 뒤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도 필수입니다.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여름철에는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한 번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다면 더 간격을 두세요. 냉장고에 남은 우유도 활용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단, 상하지 않고 냄새가 없을 때만 사용하세요. 젖산이 많아져 각질 제거에 더 좋습니다. 폐기하기 아까운 우유를 피부에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팩은 알로에 팩입니다. 알로에는 예로부터 피부 진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식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로에에는 알로인과 알로에신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기미와 잡티를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또한 알로에는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무게보다 수백 배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촉촉함이 오래갑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줍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알로에 젤 반 컵을 준비합니다. 꿀 반 큰술을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 3 작은 술을 더합니다.
모두 잘 저어주면 묽은 크림이 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알로에 팩 완성입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씻어냅니다.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군 뒤 찬물로 마무리하세요. 사용 후에는 피부가 맑고 촉촉해집니다.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번도 가능합니다. 피부가 건조할 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출 전날 사용하면 화장이 잘 받습니다. 올리브 오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올레산도 있습니다. 스쿠알렌 성분은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덕분에 영양 공급 효과가 더 오래갑니다. 알로에 팩은 신선한 잎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갈아 쓰면 효과가 조금 더 강합니다. 다만 위생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순도 높은 알로에 젤도 충분합니다. 보관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3가지 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 팩은 보습과 주름 개선에 좋습니다. 들깨가루 팩은 각질 제거와 톤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알로에 팩은 진정과 수분 공급에 강합니다. 모두 비용이 저렴하고 준비가 간단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2~3달은 이어가야 합니다. 피부는 살아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반응을 보입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과용입니다. 좋다고 매일 하면 오히려 자극됩니다. 주 1, 2회 사용 원칙을 꼭 지키세요.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으로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병원 시술 대신 집에서 관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들기름 팩과 알로에 팩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8주가 지나자 피부가 밝아졌습니다. 기미가 옅어지고 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관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건강한 피부와 젊은 인상을 지켜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피부를 지키려면 안에서부터 바꿔야 합니다. 외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먹는 식사가 피부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색소 침착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합니다. 키위는 좋은 선택입니다. 작지만 영양이 풍부합니다. 하루 1개로 충분한 효과를 줍니다. 상큼한 맛 덕분에 먹기에도 좋습니다. 파프리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빨간색일수록 비타민C가 많습니다. 샐러드에 넣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좋습니다. 볶음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멜라닌이 15~20% 감소했습니다. 즉, 기미와 잡티가 옅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호두가 대표적입니다. 하루 한 줌만으로 충분한 영양을 줍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장벽을 지켜줍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와 달걀이 가장 손쉽습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습니다. 피부 세포 재생과 탄력 유지에 도움됩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립니다. 삶거나 찌거나 모두 좋습니다. 이 모든 식품은 구하기 쉽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적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꾸준히 식단에 넣으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식단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샐러드와 키위를 곁들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피부를 깨웁니다.
점심에는 두부조림을 반찬으로 먹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 피부가 회복됩니다. 간식은 아몬드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후에는 녹차 한 잔을 권장합니다. 카페인이 적어 숙면에도 방해가 적습니다. 블루베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냉동 제품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맛도 좋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피부톤 개선에 도움됩니다. 녹차의 효능도 큽니다. 카테킨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잔주름을 완화합니다.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피부를 회복시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피부세포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호르몬이 흔들립니다. 그 결과 기미와 잡티가 더 심해집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풀어주세요. 심호흡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을 강조합니다. 집에서도 햇볕은 들어옵니다. 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기미와 건버섯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철저한 차단이 곧 최고의 예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자주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팩을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분명합니다. 매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휴식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팩을 매일 하면 오히려 자극이 쌓입니다. 각질층이 손상되고 장벽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횟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의들이 권하는 횟수는 일주일 한두 번입니다. 이 정도 빈도가 피부에 가장 안전합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자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쓸 수 있나요? 냉장 보관이 잘 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한 냄새가 없고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쓸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젖산이 더 많아집니다. 이 성분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따라서 각질 제거와 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한 달 이상 지난 우유는 피해야 합니다. 민감성 피부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에 소량을 바르고 하루를 지켜봅니다. 가렵거나 붉어지면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와 집에서의 관리를 병행해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십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레이저나 냉동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도 집에서의 꾸준한 관리가 도움이 됩니다. 단,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치료 직후에는 피부가 예민하므로 팩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회복이 진행된 뒤에만 가볍게 시작합니다.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우선으로 하세요. 시술 후 관리의 핵심은 재발 방지입니다. 외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효과가 오래 갑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와 생활 관리를 연결하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피부 관리법을 사용해 보셨나요?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실패했던 경험도 괜찮습니다. 공유하면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저도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변하지만 관리를 시작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름과 기미, 건버섯이 늘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팩과 식단, 수면과 자외선 차단을 꾸준히 이어가면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톤이 맑아지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집니다. 대부분 두세 달이 지나면 거울 속 표정이 환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여도 일주일 한두 번의 관리가 삶의 리듬을 바꿉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은 내려놓고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하루 쉬어도 괜찮으니 다시 이어가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젊음의 숫자가 아니라 건강함과 자신감, 그리고 일상의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내일의 선택을 가볍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본인의 경험과 팁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함께 걸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꼭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피부가 분명히 반응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세 달의 시간이 지나면 거울 속 모습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도 놀라고 주변에서도 좋은 변화를 알아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검증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위험한 민간요법이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길이 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이면 더 안전한 지식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노년기 피부를 지키는 아침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피부를 지키는 습관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꼭 구독을 눌러 미리 받아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밝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관리 시작하세요.